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백승범입니다. 지금 시각은 새벽이죠? 예. 2013년 1월 22일 화요일이고요. 12시 19분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편의점 택배를 이용을 해서 이 서브노트를 신청을 하신 분께 보내드렸죠? 예. 그래서 지금 서브노트가 또 이제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도 새로 찍어내야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한 10시 좀 안 돼서, 아니구나, 10시 좀 넘어서 들어왔고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고, 내일도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조금 피곤하네요. 어제는 이제 코피를 좀 흘렸고, 오늘도 약간 어지럽네요. 파이팅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잡소리가 길죠? 오늘 할 것은 3-1페이지예요. 그래서 3-1페이지 교재 보시면요. 조사 방법은 이제 3-1페이지를 피시면 되고요. 왼쪽 최상단에 보시면 이제 경험적 연구 방법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1차 교재다 보니까 조금 그 당시에 정리했던 거랑 지금 아는 개념이랑은 약간 달라지긴 하지만 뭐 대부분이 비슷하고요. 보시면 자 3-1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진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고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부분은 이제 4페이지다. 그래서 뭐 지금 뭐 4페이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먼저 저번 시간에는 산을 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나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 1 꼭 이것만은 보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놓은 게 산이었고요. 자, 오늘은 이제 나무를 보고요. 나중에 리프를 봐야죠. 잎사귀를. 그죠? 만약에 초반부터 요걸 딱 본다? 그러면 이제 정리가 안 되고 도식화가 안 되기 때문에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자, 먼저 저번 시간에 제가 조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조사가 있고요. 이것을 통틀어서 말하는 걸 조사 설계라고 했죠. 자, 문제의 정의 요거 외우셔야 한다 그랬죠. 문제의 정의, 그 다음에 조사 설계가 있다 그랬어요. 조사 설계에 크게 뭐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가? 그렇죠. 탐기인이 있었죠. 탐기인. 그죠? 무슨 조사? 탐색조사. 기술조사? 인과조사. 자, 거기에 바로 나오는 거 뭐였죠? 탐관오리 기질이 있으면 인간으로서 실격이다. 탐관, 기질이 있으면 인간으로서 실격. 탐색은 관찰조사. 관찰하는 데 적합하고, 질문지 돌리면 그거는 주로 기술조사다. 실험은 주로 인과조사다. 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항상 뭐 그렇게 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분을 하실 것. 관찰이지 관찰법이 아닙니다. 관찰이랑요. 관찰법이랑은요. 다른 거예요. 뭐 관찰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요. 관찰은 그냥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사과 떨어지네, 뉴턴 발견, 관찰, 신기하네, 뭐 이런 거. 관찰법은요,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도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건 이제 추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자, 머릿속에 기억하셨죠?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자, 그러면 탐색조사부터 먼저 볼게요. 탐색조사는요, 기초조사라고도 할 수 있죠. 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니까. 그죠? 거기 써있죠. 보라색 글씨로. 그 다음에 목적. 목적 거기 딱 써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6개. 하지만 이건 뭐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얼추 읽으시면 뭐 내용이 이해가 되겠죠. 개념의 명확화. 개념을 뭐 정리를 하는 거다. 왜?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해가지고 이런 개념이었구나 라고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뭐 목적은 뭐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아래 종류를 한번 볼까요? 야, 녹색으로 되어 있죠. 녹색으로 해서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있고, 사례조사도 있죠. 사례조사가 뭐냐? 많이들 헷갈리실 수 있어요. 지금 탐색조사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좀 지워줄까요, 여기? 탐색조사하고 있으니까. FGI 얘기했고, 사례조사는 뭐겠어요? 조사 방법론이 쉬운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
단어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죠. 사례를 드는 거예요. 사례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철수가 여기랑 뽀뽀를 했네? 이런 사례가 있어. 내가 내 여자친구랑 뽀뽀를 했네? 이 사례를 가지고 철수와 영희가 뽀뽀를 한 사례를 또 들어서 그걸 조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뭐 뽀뽀 같은 거 갖고 조사를 하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 사례를 들어서 하는 거다, 과거에 어쨌으니 요때 요렇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냥 그렇게 지금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왜? 나무니까. 그죠? 나무 보고 있죠 우리? 거기에 뭐 사회조사에 뭐 그죠? 구체적인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고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뭐 잘 안 나와요. 뭐 실제 목적 사실을 분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실제 사실을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 사실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사례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정도만 있다. 왜? 뒤에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은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조사네요. 그 아래에 그죠? 그래서 의의를 한번 볼게요. 의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이게 첫 번째에 있네요. 그 아래에도 똑같이 의의 혹은 뭐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능까지도 될 수 있고요. 확대해서 얘기하면 자, 얘가 얘기했어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헷갈리네. 왜? 인과조사. 이거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뭐예요? 상관관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죠. 얘는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자, 잘 보세요.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지문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인과조사이다 라고 나와 있으면 대부분 다 이거 맞는 얘기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요 함정이에요. 왜? 얘네들은 서로 상관이 있다기보다 인과가 있는 거예요. 볼까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광고, 매출이에요. 이 두 개만 따로 볼까요? 얘네들이 직접적인 상관은 있는 게 아닙니다. 광고는 비용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고 산출이고 상관이 아니죠. 인과죠, 인과. 오히려 광고랑 더 상관이 있는 건 뭐 TV라던가 라디오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매출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건 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상관이랑요 인과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해요. 인과라는 건 x가 변함으로 y가 변하는 것.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것도 x, y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네 둘이 친구예요. 상관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하는 게 아니라 얘가 변해서 x가 변해서 y가 변할 수도 있고 y가 변해서 x가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바로 상관관계입니다. 꼭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함정으로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보라색 글씨가 뭐 목적이었죠. 그 아래에 파란색 글씨 목적이라고 또 나오네. 제가 좀 헷갈리게 정리를 했나 보네요. 목적이라기보다는 기술 조사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조사에 저희가 뭐 했죠? 의했죠. 지금 목적 할 거예요. 목적. 이건요. 살짝 X 쳐주시고요. 9분 정도로 해주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뭐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목적에 따라서 기술 조사를 구분해 놓는 거니까. 그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구분. 그래서 종단 조사가 있고요. 횡단 조사가 있죠.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 이거는 타임, 시간 개념이 들어갔고요. 이거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시계열 조사.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리서치를 하는 거고 얘는 한 방에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해버리는 거죠. 저희들이 하는 게 주로 이런 거죠. 그죠? 받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특정한 그룹이 있으면 얘를 1년마다 매번 리서치를 하거나 관찰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럼 그게 바로 종단조사고요.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어떤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단일 그룹이 있어요. 얘네를 가지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것은 시계열 조사이다. 총단 조사이다. 뭐가 맞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뭐가 맞을까요? 한마디로 얘가 원하는 건 말이죠. 횡단조사랑 종단조사랑 시계열 조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문제. 옛날 문제고요. 현재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떤 교재만 나와요. 특정한 교재만.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횡단이랑 시계열을 합친 조사가 바로 종단조사이다. 뭐지? 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횡단조사는 일회성 조사라고 해봅시다. 한 번만 조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시계열이 뭐예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1회 조사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딱딱딱딱 조사를 해요. 그럼 뭐예요? 종단조사지. 이 말장난. 그렇다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횡단조사와 종단조사 구분이 되는 거죠, 이제. 일단 그 정도 구분을 해주시고, 그러면 보면, 횡단조사에는 크게 위에 현황조사와 아래에 상관관계조사가 있다. 그런데,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이런 부분은. 자, 또 종단조사는요, 어떤 거냐? 관련 상황을 예측한다도 글씨로 써있죠? 자, 무슨 말일까요? 자, 보세요. 종단이면 시계열에 따라 틱틱틱 조사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시간에 따른 그런 관련 사항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적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 또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근데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오네? 그럼 예측이 가능하니까 종단조사는 어떻게 보면 다음 거를 예측을 하는 거겠죠. 그죠? 목적이. 그렇게 암기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조사방법론이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상식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아래 빨간 글씨로 횡단조사랑 종단조사를 versus 해놨죠? 둘이 비교를 해가지고 시험에서 특히 좋아하는 게 이 vs예요. 왜? 명료하잖아요. 특히 객관식에서는 얘랑 A랑 B랑 싸우면요, 얘는 장점이 뭐고 얘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극명하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문제 내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짚고서 넘어가야겠고요. 여기에 정태, 동태가 있는데 정적, 동적, 뭔지 아시죠? 얘는 멈춰 있고요. 얘는 막 움직이는 애예요. 그래서 저는 동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정적인 사람은 뭐예요? 히키코모리. 안 좋은 얘가 히키코모리고요. 너무 동적이면 그것도 문제죠. 사람은 중도를 유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봤네요. 자, 교재를 보시면 얼씨구 이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라색 선으로, 약간 빨간색, 분홍, 핑크색 선으로. 그게 뭐냐면 원래는요, 페이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요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 페이지 수를 줄이고 많은 정보를 넣기 위해서. 저는 또 한 페이지만 좋아해요. 한 장을 싫어해요. 앞뒤에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 가시성이 뛰어나야죠. 그리고 여백의미가 중요해요. 여기는 비었고 여기가 써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게 넣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썼는데 여기 쓰면 칸이 모자랄 것 같아. 아니면 남든가. 그래서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가요. 왜? 꽉꽉 채우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요, 숫자도 있고요. 보기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왜? 개연성이 이렇게 나와있지 이렇게 나와있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신다고만 생각을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럼 이렇게 갔다 오른쪽으로 가는구나.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상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횡단조사까지 하고요. 살짝 멈추겠습니다. 왜? 오래 하면 버퍼링 생기고 말이랑 행동이랑 달라지니까 굉장히 꼴보기 싫더라고요. 입 막 움직이는데 말이 막 혼자 막 나오고.
횡단조사. 횡단조사 뭐였죠? 여기 있네, 여기. 한 번. 우리들이 앞으로 많이 볼 조사는요, 이 기술조사 가운데에서도 횡단조사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해요. 자, 횡단조사 보시면요, 오른쪽 글씨로 녹색으로 뭐라고 써있죠? 그렇죠. 가장 어떤 방법? 그렇죠. 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많이 쓰인다고, 제일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가장 보편적 방법. 그래서 야, 현지 조사랑 서베이 조사랑 또 VS를 맞춰놨네. 그죠? 이걸 꼭 구분을 또 해주셔야겠죠? 자, 우리 한번 현지 조사는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녹색 글씨로 이제 현지 조사 아래에 써 있는 거는요, 뭐 장점이라던가 뭐 특징, 뭐 이런 거거든요. 대표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내가 특정한 A라는 놈을 연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데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한 거를. 대표성이 높다는 것은 적용이 잘 된다는 거예요. A라는 놈이 이런 큰 그룹이 있어요. 뭐 여러 놈이 있는 그룹에. 여기서 평균적인 놈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모든 사람한테 잘 먹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실험을 할 때 딱 뽑아요. 그래서 약을 먹여요. 약 먹고 나았네. 근데 A가 보편적인 놈이야. 만약에 A가 보편적인 놈이 아니라서 고혈압이나 저혈압이 있는 놈이어서 약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대표성이 떨어지는 애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성은 곧 적용 가능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셔서 현지 조사의 특징이 뭘까요? 항상 제가 얘기했죠. 단어 속에 힌트가 있다. 현지, 현장. 현장이 현장. 현장이 현장. 실사. 그거 뭐겠어요? 제가 대표성이라고 했죠. 아니, 현장에서 뭔가 적용한 거를 막 들고 오면은 다른 현장에 가서도 당연히 적용이 잘 되니까 대표성이 높겠죠. 거기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다 있겠죠. 장점 뭐예요? 이거 단점 뭐예요? 실제로 하니까 뭐 돈이랑 시간 많이 들겠네. 뻔하죠? 그런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서베이 조사라고 있는데요. 서베이 조사의 녹색 글씨는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고요. 이건 키워드일 뿐입니다. 그냥 키워드.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주로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서베이 조사가 뭔지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서베이 조사 뭐라고요? 설문지 조사.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장점 단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가볍게 알고 넘어갈 수 있겠죠. 범위가 넓다고요? 서베이 조사가? 넓죠. 왜? 설문지 수천 명한테 뿌릴 수 있잖아요. 풍부한 자료 수집. 자료 수집 풍부하게 할 수 있죠. 설문지 이빠이 막 채워 넣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많이. 그럼 풍부하게 자료가 수집이 되겠죠. 자, 수집된 자료가 정확하다. 이런 거죠. 왜? 객관식으로다가 작성하면 이게 정확한 거죠. 물론 그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설문조사 바꾸서 귀찮아. 다 1번으로 찍을래.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대표성도 떨어지고 적용 가능성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겠죠. 정확하지 않겠죠.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향상을 하고 그런 걸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동반내예요. 제동반내. 그게 바로 모르시겠죠, 뭔지. 앞 글자만 따서 얘기하는 건데 좀 이따 또 알려드릴 거고요. 차차. 지금은 나무를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 아래 설명적 연구라고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EX 해놓고 예를 들어준 게 있는데, 그건 추후에 얘기를 할 거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배울 대부분의 조사들, 실제로 실생활에 겪는 대부분의 조사는 서베이 조사구나. 하지만 서베이 조사는 어디에 있다? 어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거. 자, 설명적 연구. 설명적 연구란 무엇인가? 왼쪽에 빨간 색깔 글씨로 딱 써있죠? 그죠? 기술조사의 결과를 토대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설명적 연구이다. 입니다. 지문에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설명적 연구란 무엇이냐? 그러면서 설명적 연구란 이러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틀리면 틀렸다, 맞으면 맞았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거는 시험에 나왔으니까 제가 적어 놓은 거겠죠? 추가적으로 설명적 연구 자체는 그닥 중요하거나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과관계를 규명을 하고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이것도 단어 속에 힌트가 들어있죠? 설명. 익스플레인 좀 해봐, 임마.
설명해봐. 그랬을 때 설명을 해요. 그럼 뭐겠어요? 인과관계. 이게 얘가 변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것도 설명을 통해 규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요거 넘어가가지고 미래까지 예측을 해.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인과조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종단조사였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이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이 어떤 조사, 예를 들어서 XX 조사는 혹은 동그라미 조사는 뭐 종단적 정석, 뭐 성격과 행단적 성격도 들어 있으면서 아니면 정량적인 양으로 때리든가 아니면 정성적인 거, 질로 때리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XX 조사는 양적 조사이면서 정량적인 조사이면서 종단 조사이다 아니면 횡단 조사이다 탐색 조사이다 라고 외우시라고 했죠. 그죠? 딱 틀에 박혀서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뭐 그리드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종횡 이렇게 해서 여기는 종횡 정성 정량 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려고 그러면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한번 해보긴 하세요. 그래도 경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적 연구는 뭐 J.S. 밀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했고요. 다른 건 뭐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아래에 녹색 글씨 3개 있죠. 자, 공동변화 원칙, 시간적 상호관계, 비어의적 관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시험에 매년 거의 출제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 녹색 글씨 3개 있었죠? 1번, 2번, 3번이라고 봅시다. 뭐 지금은 뭐 여기 분홍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빨간색으로 해놓고 녹색으로 글씨가 이렇게 써있어요. 숫자 넣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것은 바로 인과관계의 기본적인 가정이다. 기본 가정. 앞으로도 추후에 공부하시다 보면 이 기본 가정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가정이라는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정이 돼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얘 인과조사를 했을까요? X, Y. X가 변하면 Y가 변해요. 자, 보실까요? 공동변화의 원칙. X가 변하면 Y가 변해. 같이 변하네? 시간적 상호관계. X가 변한 다음에 Y가 변하네? 얘가 Y가 변해서 X가 변하는 건 아니네? 그죠? 비허위적 관계. 이거 뭐, 말이 어렵죠? 이것은요, 대처 설명의 부재라고도 하고요. 허위적 관계. 자, 간단히 말할게요. 매출액이 올라갔어. 아니구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광고가 올라갔어. 광고량이. 매출액이 올라갔네? 그럼 광고를 많이 때려서 매출액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비허위적 혹은 대체 설명이 가능하다. 이랬더니 입지가 좋아가지고 원래 A지역이었는데 B지역으로 갔더니 입지가 좋아져가지고 매출액이 오른 거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타당한 인과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 설명. 이게 바로 대체 설명이라는 거예요. 대체 설명이 없어야 된다. 대체 설명이 있으면 그것은 바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인과관계의 기본적인 기본과정 3요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종단조사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끊겠습니다.